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일리노이 주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포토해커 관련해 바이오메트릭 인포메이션 프라이버시 액트의 규정을 위반해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사용자의 얼굴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해놨으나 이런 사안에 대해 수백만에 이르는 구글 사용자에게 적절한 통보 및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리노이 거주자로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 구글 앱의 포토에 얼굴이 나온 사람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처럼 160만 명의 사용자에게 각각 200에서 400달러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1억 달러에 달하는 이 합의는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지난 4월 14일 파일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향후 일리노이주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미국의 아시안계 연장자들에 대한 언어적 모욕이나 폭행 등 중어 범죄 중 한국인들의 피해는 전체의 약 1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중어 범죄 중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와 은퇴자 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 단체에 보고된 아시아인 중어 범죄는 총 1,9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824건이 60세 이상 연장자들을 상대로 한 중어 범죄였습니다. 아시아 연장자가 신고한 707건의 중어 범죄 사례 중 중국인 피해가 43.1%, 일본인 피해가 16.5%, 그리고 한국인 피해는 12.4%에 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체 아시안 대상 중어 범죄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언어적 모욕이나 따돌림을 당한 게 57.6%, 물리적 폭행 26.2%, 그리고 침을 뱉거나 고의적으로 기침을 하는 피해가 7.8%에 이르렀습니다. 중어범죄 피해를 당한 아시안계 연장자의 65.5%는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이 취약계층이었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층 더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한층 폭력에 대한 공포와 우려 속에 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감지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안계 커뮤니티 내의 조직이 이들을 돕는 데 가장 적합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립과 공포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의 한 병원에서 1일 총기 난사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터진 가운데 전미 총기협회 NRA의 웨인 라피에어 최고 경영자가 텍사스주 총기 난사 참사 사건과 조직 내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에서 개최된 연례총회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습니다. 미 언론은 웨인 라피에어 부회장 겸 CEO가 찬성 54표, 반대 1표로 거뜬히 자리를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NRA가 총기 난사 사건의 급증 속에서 이사회가 열린 바로 텍사스주에서 학생과 교사 총 21명이 사망했음에도 NRA 수장의 재신임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재신임은 NRA가 총기 소유권 옹호, 규제 반대 활동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NRA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펼쳐왔고 라피에어는 30년 넘게 이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재신임된 라피에어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을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사회 병리 현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총기 규제를 촉구해온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며 총기 소유자들은 국가와 아이들을 사랑한다.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동 산유국이 러시아의 감소분만큼 증산하면 원유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오펙이 러시아의 산유량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서 수개월 내에 중동 일부 산유국이 감소분을 늘리는 데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유가가 고공행진하자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펙 회원국 13개국과 러시아 등 비오펙 10개의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 없이 기존의 44만 2천 배럴만 고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서방 제재로 인해 판로가 막히더라도 러시아로서는 인도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만 늘리더라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최근 들어 대거 수입하는 추세입니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집에서 근무하는 추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면서 집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으나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사이더는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경제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오로지 직원이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과 그냥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비교한 경제학자들은 재택근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런던 스쿨 오브 파이낸셜 히스토리안의 나타차 비네이 박사는 재택근무 중 오히려 업무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증하는 많은 증거 자료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게 돼 업무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며 편안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결국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학과 알브레흐트 리첼 교수도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의미 없는 수많은 직원 회의 등을 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피스에 근무하는 시간과 열심히 일하는 것과의 상관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킹 칼리지의 알마리나 그라모지 박사는 미국과 영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의하면 오피스에서나 집에서 근무 시 업무 생산성에 있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팬데믹 동안 아동들을 집에서 돌보게 될 경우 업무와 차일드 케어 사이에서 주의력이 산만해져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는 케이스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이라는 것은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고용주의 업무 지원책, 테크놀로지 적용, 업무 타입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인사이드지는 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나의 계획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는데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에서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더 나은 경제적 위치에 있다며 올바른 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무너진 공급망을 복구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법안 등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등의 플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율은 취임 뒤 가장 낮은 수준인 36%로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11월 중간 선거 전망이 위태해 보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의 지지율 문제가 덮치면서 다음 대선 후보로조차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추측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44%는 분노하고 있다고까지 답했습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5,004명, 신규 사망자 수는 34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2%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347명,
신규 사망자 수는 2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9%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